근데 이번에 포수를 김범석을 안 뽑았잖아요. 네. 신인 드래프트. 그러니까 사올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오려고 안 잡은 거 같아. 사올 수 있는데 그쪽은 아니에요. 홈런을 치고 나 불안해 죽겠어 아주. 이재원이 막 홈런 치고 적시타 치는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대로 안 뽑아. 이대로 대구로 가나요? 불안해. 이대로 대구로 가나요? 하셔도 돼요. 어떡하지? 불안해하지 마. 안타깝지만 더 좋은 팀을 갈 수 있다면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승부의 세계에서 상대가 돈을 더 많이 쓰면 그래 자본의 세계에서 냉정한 거지. 아니 근데 누가 20일 명단 빨리 잡아요. 누가 돈을 쓴대. 아니 근데 이대호 선수가 이제 내년에 빠지면 샐러리에 공백이 있는 이재원으로 것이고. 같은 이시고 말이야. 아니 롯데 팬들은 다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 양의지 생각하는 거잖아 양의지. 양의지는 기아가 데려올 겁니다. 양의지 기아도. 박동원으로 갑니다. 야 진짜 기가 막히지. 양의지 광주의 아들 관주지능고 양의지 데려와야 됩니다. 롯데를 왜 아무 얘기도 지금 못 하고 지금. 저는 이번 시즌 지금 이번 주에 만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는 이재원 영입이 만족한다는 거 아니야. 포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재원 영입하면 만족한다잖아요. 아 그래? 아니야? 취했어? 아니? 그러니까 김범석 선수가 나왔을 때 이렇게 롯데 팬분들이 원했을 수도 있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포수를 바로 드래프트에서 뽑는다고 해도 즉시 전력감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렇지. 내년부터 그렇기 때문에 아니지. 당장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저는 그리고 생각했을 때 단장님 스타일이 그냥 김민석 선수였어요. 그렇지. 단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오툴 플레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제가 그 고교야구 평가를 보니까 유격수 수비는 안 될 것 같다라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결국 포지션 변화는 할 것이다. 이루나 외야로 갈 이루로 거다. 가거나 외야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유격수 수비가 안 되면 이루수 수비도 어려운데. 외야로 갈 것 같아요. 만만한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민석한테서 롯데는 이정우를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격이 워낙 좋고 예전에 인터뷰 보니까 우리 PD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타격을 추구하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왔으면 좋겠다 싶었고 김범석 선수가 좀 안 왔으면 했다는 게 경남고거든요. 전 우리 롯데에서 경남고 라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들이 그러니까 뭐 그게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뭔가 다른 선수들이 다가갈 때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경남고를 일부러 좀 배제하는 느낌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부산고 정재환을 뽑은 겁니까? 그 선수 괜찮대요. 포수를 그래서 정재환 선수를 뽑았는데 저희 부산고 물론 선배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니까 부고 선배님 얘기한 거라서 신빙성이 떨어지는데. 아니 그래도 김범석을 거르고 김민석을 뽑았다는 것은 충분히 메시지를 줄 수 있지 1라운드에서. 그리고 김범석 선수가 워낙 체중이 많이 나가서 포수 포지션 지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있긴 합니다. 근데 또 차명석 단장은 뽑으면서 포수를 쓴다고 했으니까 이제 드래프트된 선수들은 각자 이제 청사진을 갖고 가면 되는 거고. 그럼 모르는 거지. 기아도 윤영철을 데려와서 향후 5인 로테이션을 다 좌완으로 돌리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양현종, 이의리, 김기훈, 윤영철 그리고 저기 누구야 최지민까지. 그래서 그 김범석 선수를 저는 뭐 안 뽑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했었는데 물론 너무 좋은 자원이니까 뽑아도 좋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근데 LG가 가져갈 때까지 안 뽑을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번에 LG 팬들이 진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뭐 단장님도 뭐 쓰레기를 많이 주어서 그렇다 그러고 제 주위 LG 팬들은 이제 곧 주전 포수가 되고 우승시키고 은퇴하면 감독까지 할 거다. 이런 플랜까지 짜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김범석이? 네. 왜 벌써 은퇴를 시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40살 넘어가지고 은퇴하고 나서 이제 감독까지 할 거다. 50살까지 선수생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야, 너 이제 말했으면 그러니까 그거지. 술 냄새 난다고? LG 팬, 그러니까 사실 그게 야수라서 그래. 좋은 투수였으면 LG가, 그러니까 롯데가 안 뽑았을 때, 딴 팀들에서 투수 필요한 팀들이 뽑을 수 있다고. 근데 포지션이 포수잖아. 그럼 팀마다 포수 사정을 고려해야 된다고. 맞아요. 그래서 오다가 보니까 나는 거기까지 갔다고 봐, LG. 근데 LG 입장에서는 지금 유강남 주전에 백업이 허도환이야. 근데 허도환도 이제 언제 은퇴해도 이상할 나이가 아니잖아? 그러면 사실 건강하게 봤을 때는 유강남이 주전으로 뛰면서 그 노하우를 젊은 기대주 포수가 있으면 경험치를 먹이면서 가면 좋은 거지. LG도 김재성 뺏기면서 몇 명 없긴 네, 해. 원래 기대했던 게 김재성 선수라고 그다음에 들었어요. 그 반대로 롯데도 이제 만약에 진짜 FA로 어떤 선수가 영입이 된다면 그 포수와 그러니까 그 포수와 아니라고 하시잖아. 직접 아니라고 하시잖아. 포수가 아닌가요? 하지만 입꼬리 올라가 그게 있어. 아니라 그 경제 논리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데 그렇지. 그렇게 내 돈이 아니라고 함부로 쓰지 않아. 그렇게 해서 함부로 쓰던데 기아는 300억을 쓰던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말한 FA 포수와 그 손성빈이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롯데는 이제 포수진을 그렇게 채우겠다는 계획인 거고. 그렇죠. 아니면 뭐 지시안이나 기존의 뭐 안중열이나 뭐
정보군에서 더 가능성을 단장은 봤을 수도 있는 거고. 지시현 선수 방망이 좋더만. 그렇죠. 타구질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장타도 많이 뽑을 수 있는 우리도 것 그때 같고. 결국 그 안타 맞으면서 시발점이 된 거야. 역전의 시작이 지시현한테 안타 맞으니까. 그러니까. 역시 드래프트의 핵심은 메테오 킴 아닙니까? 메테오 킴? 매태우 킴 뭡니까? 김유성 네. 아. 고려대 결국 뽑더라 2라운드에서 그것도. 그러니까 야. 진짜. 그러니까 뽑을 거란 예상이 있었는데 라운드가 그렇게 상위에서 그러니까 이번 아예 1라운드에서 뽑을 수가 없었다고 들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2라운드에서 바로 뽑을지도 네. 몰랐는데 그게 두산일 거라고 아니 근데 생각도 나는 못했어. 2라운드에서 뽑든 막말로 11라운드에서 뽑든 그러니까 뽑냐 안 뽑냐가 문제지 몇 라운드에 뽑는 게 뭐가 중요해. 나는. 아니 근데 약간 2라운드에서 다를 수 뽑았다는 있어. 거는 어. 아무도 주저하지 않고 그냥 될 수 있는 순간 바로 뽑겠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말의 주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뽑을 거면 야 우리가 욕 먹고 우리가 앞으로 뽑을게 이거랑 그치, 눈치 보다가 뭐 10라운드에서 뽑는 거랑 조금 다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상 참작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야. 쉽게 말하면 2라운드에서 뽑았다는 얘기는 이 학교 폭력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다. 전혀까지는 아니고 매우 거리낌이 없다. 11라운드에서 뽑는 거 2라운드는 매우 다르다. 두산이라는 네. 아니 회사가- 두산이라는 뭐 팀을 대해서 비난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 스카우터 팀이 약간 회사의 어떤 기조를 반하는 약간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닐까라는 아유, 그러겠어요. 썰을 풀어보는 거야. 아니 지금. 근데 그 사람들이 뽑기 전에 그 정도 이슈 있는 선수였으면 위에 100% 사전에 뽑아도 그럼, 되냐고를 보고하고 보고 오케이 했겠지. 됐으니까 하는 그거를 했는데 두산이라는 아니, 회사가 좀 두산의 들어봐. 이미지도 있는데 그러니까 늘 사람이 미래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래서 김유성이라는 사람을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 두산이라는 회사가 그 창립자가 친일 뭐 논란도 있었고 그다음에 대구 사람들은 알아. 페놀 사건이라고 있어요. 낙동강에. 낙동강 사건. 부산 사람도 알죠. 90년대 초반에 두산전자였나? 낙동강 페놀을 막 풀어갖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그게 영화로 된 게 삼진그룹 네. 그랬을 영화 거야. 토익반, 그게 난 대구에 살았으니까 맨날 낙동강에 페놀 막 그 당시에 초등학교 때 막 귀에 박히도록 들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역사들이 있는데 이런 도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만한 이런 판단들을 저기 위에 두산 최고위층은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을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판단을 하지 말라고는 했겠죠. 근데 문제는 음. 아 이거는 도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거야. 글쎄 나는 그날 나 1라운드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좀 보다가 2라운드에 이 선수가 뽑히자마자 나는 뭐 끊어버리고 안 봤어. 이 선수에 대한 판단은 개개인마다 다르다고 봐요. 선수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겠으나 그 두산 김태룡 담장님입니까? 38년 이 바닥에 있었다 그러면서 우리 스카우터도 고생 많이 했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 근데 역설적이게도 38년 동안 계셔가지고 사회의 흐름을 못 보시는 것 같아. 사회가 이렇게 변화되고 젊은 층들이 계속 수급이 돼야 되는데 젊은 팬들이 수급이 돼야 되잖아. 근데 이분이 이 바닥에 38년 동안 계셨고 지금 거기서 최고 결정권을 지금 수행하고 계신 거야. 근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 그래서 혹시나 두산 최고의 수뇌부의 뜻을 거역했다면 이번에 옷을 벗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나는 들었어. 개인적인 판단으로. 장기현님 하겠군요. 응? 장기현님 하겠군요. 그게 그게 벗어야 한다는 거 보니까. 근데 장기현이 봐봐 내가 만약에 기아에서 김유성을 뽑았다 생각해봐. 난 진짜 야구 보기 싫었을 것 같거든. 싫겠지. 야, 두산 팬들도 다 싫어하는 사람 하지만 또 야구 안 본다면 개같이 욕을 쳐먹겠지? 야, 이거 봐봐. 약물도 그렇고 학교 폭력도 그렇고 안 본다 그래도 안 본다면 뭐라 욕먹고 본다 그러면 본다 그래도 욕먹고 내 자신한테 떳떳하지가 않고 이게 뭡니까? 마치 김 작가님이 강편의 시색강을 처음 듣고 이게 뭡니까? 했던 것처럼 이게 왜 나와 또? 아니, 이게 뭐야 야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두산 팬도 사실 이영하 선수 자체가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래. 이 이슈가 하나 더 얹혀지면 사실 아까 SSC 팬도 힘들다고 했지만 두산 팬도 얼마나 힘들겠냐고. 당연하지. 왜냐면 그건 나나 두산 팬이 선택한 문제가 아니잖아. 아까 말한 김태룡 단장이나 누군 자기들이 선택했잖아. 욕을 먹든 비난을 받아도 자기가 하는 행동이니까 책임지면 된다고. 근데 우리 팬들은 뭐가 되는 거냐고. 그러니까 나는 사실 근데 김윤성 선수를 사실 뽑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가치 판단은 정말 나도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왜냐면 내가 그 사건을 본 게 아니잖아. 들은 게 아니잖아. 그치. 나도 기사로만 접했잖아. 그래서 이게 어떻게 왜 그러냐면 내가 그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이게 요즘 친구들 확실히 학교 폭력에 되게 예민할 수밖에 없는 세대가 그럼. 지금 세대를 살고 있다고. 그럼. 그리고 근데 나는 사실 부모니까 부모 입장으로 자꾸 이걸 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 미성년자 때 김유성 선수가 저지른 죄잖아. 잘못인 거. 근데 이게 미성년자 때
한 잘못 때문에 계속 이게 꼬리표처럼 따라가는 게 맞는 건가? 미성숙한 아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성년자라고 하는데 라고 해서 이 친구한테 다시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나? 여기서 징계도 한번 받았잖아. 라고 편을 들어주기에는 그러면 내가 만약 피해자 부모면 미칠 것 같은 거야. 내 애는 야구를 관뒀는데 저 친구는 승승장구한다. 그리고 나를 명예훼손으로 또 맞고서 맞고 했어. 그러면 이게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거거든. 그러면 진짜 NC가 사실 나는 지명 철회했을 때 정말 박수를 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적어도 그 결정으로 향후 흔히 말해서 운동부 야구뿐만 아니라 운동부에서 대한민국 운동부에서는 아 이게 학폭 폭력하면 경각심. 야 내가 프로를 못 가는구나. 그러면 그런 분위기가 진짜 많이 꺾일 거라고.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운동부에 대한 모든 목표는 뭐야? 프로 선수가 되고 많은 돈을 벌고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시작도 안 된다는 걸 보여주면 일단 그 문제는 정말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해. 근데 이걸 두산이 다시 뽑음으로써 결국 야구만 잘하면 되네. 그러면 다시 기회가 생기는구나. 가 되지 않을까가 우려스러운 거야. 김유성 선수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뭐냐면요. 피해자와의 합의야. 김유성이 왜 죄질이 나쁘다고 내가 맨날 얘기하냐면 피해자랑 합의가 안 됐고 그 피해자를 엮고소한 상황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김유성 선수가 2라운드 계약금으로 1억을 예를 들어 받았어. 그 1억을 전액 피해자와의 합의금으로 지불했으면 좋겠다. 근데 나는 그거는 뭐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말하는 건 정말 최소한 그런 어떤 성의는 그러니까 그걸 안 좋게 보면 또 돈으로 막는다 말 나올 거야. 그러니까 난 그거의 문제는 그 당사자 간에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난 그 생각도 아까 말했잖아. 내가 부모의 입장이라고 생각했잖아. 내가 꼭 피해자의 부모만 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내가 가해자의 부모일 수도 있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정말 그것도 진짜 두려워. 왜 그러냐면 우리 애가 가해자가 됐어. 근데 문제는 근데 내가 우리 애가 잘못했으면 나는 어쨌든 우리 애랑 나를 데리고 가서 사과를 할 것 같아. 근데 이 부모가 이렇게 행동하지 않고 있잖아. 그러면 정말 혹시 이 애가 억울한 게 있지 않을까? 우리 애니까. 나는 그 생각도 안 해볼 수가 없으니까. 왜 그러냐면 나는 우리 애한테 물어보는데 얘는 자기 정말 아니라고 만약에 말을 한다면 그때 내가 아니야 그래도 넌 사과해야 돼 라고 하는 게 나는 부모가 그럴 수 없다고 막. 그렇지. 그러면 정말 이 애는 정말 마지막 믿음까지 무너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사건을 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근데 부모도 인정한 부분과 애도 인정한 어쨌든 이 친구가 학교 폭력을 저질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고 처벌을 받았다고. 그러면 사실 왜 이렇게까지 버티고 그거를 합의를 하지 않고 사과를 하지 않는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차라리 학교폭력이 아니다 맞다로 아이의 그 마음을 인정해 주는 거면 형 말대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명예를 훼손했네 어쩌네 하면서 하는 건 좀.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 선수한테 제2의 기회 주는 게 그러니까 맞지 않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나는 왜 그러냐면 10대 때 잘못으로 이미 이 선수는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럼 이 선수가 받은 불이익이지 그 피해자가 받은 불이익에 대한 보상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해. 그 정서적 보상인데 아까 말한 뭐 물질적인 보상인데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 미제 사건인 거야. 그럼. 근데 두산이 뽑았잖아. 그러면서 두산이 뭐라고 했어? 아직 뭐 알아보지 않았지만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이야. 알아보지도 않고 선수를 뽑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 더 디테일한 게 너 얼마 톤다운 좀 해. 너 지금 취한 것 같아. 약간 이게 디테일한 걸 더 알아봐야 된다고 얘기했고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았어.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 뽑을 마음까지 있었으면 디테일하게 더 알아봤었어야지. 그렇지. 근데 그거는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야.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냐면 그러니까 두산이 어떤 말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하고 싶은 말 이건 그래서 두산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야. 왜냐면 알아봤어. 근데 뽑았어. 라고 그러니까 알아봤더니 문제가 없었어. 근데 그래서 뽑았어 라고 말하면 피해자 측이나 이게 엄연히 있잖아. 그러니까 이 말을 할 수가 없어. 알아봤는데 문제가 있어. 그래도 뽑았어. 이건 그러면 우리가 잘못한 걸 인정하는 꼴이 되잖아. 이 말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한 말이 알아봐야 돼. 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비겁하다는 이 거야. 상황에서 두산은 차라리 내가 알아봤는데 문제가 없고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뽑았다고 말하면 차라리 그 스탠스와 그 주장을 한번 들어보기라도 내가 노력을 할 것 같아. 근데 이건 너무 비겁해. 그러면 이제 두산은 앞으로 어떤 태세로 취하는지 알아요? 계속 알아보고 있을 거예요. 그냥 이제 뭐 일단 야구는 계속 공을 던지고 그러면서 그냥 파악 중이다, 뭐 노력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서 그냥 간다고. 이게 제일 비겁한 거죠. 차라리 솔직히 우리가 이제 정말 내가 싫어하는 멘트긴 하지만 뭐 이 선수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기로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든가. 그러면 두산이 욕을 먹잖아. 근데 두산이 욕 먹는 건 또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내가 욕 먹는 것도 아니고 얘가 욕 먹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죠. 왜 그렇게 가는 줄 아세요? 이렇게 그냥 가다가 김유성이면 150 던지고 신인 최초로 200 탈삼진 기록하면서 안우진 스포트라이트 딱 봤잖아? 그럼 또 잊혀지고 유니폼 마킹해줄 거라는 거 알거든. 그러니까 정말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결국 잊혀질 거라는 걸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팬들은 계속 잊지 않고 계속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뭐. 근데 여기서 하나 드는 의문은 그래서 이 이슈를 내가 얘기할 때 계속 고민되는 부분인데 그런 많은 선수들이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경기를 뛰고 있잖아. 그거의 차이는 뭘까? 여기서부터 내가 답을 못 하겠는 거야. 아니 우리 박한희 코치는 술 먹고 다음날 숙취가 약간 있었는데 그때 운전하다가 숙취운전으로 지명돼서 바로 옷 벗고 받을 수 있는 스포트라이트 굉장히 많았던 삼성의 진짜 영국 일본도 가능했던 다 분인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옷을 벗었잖아요.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 깨끗하게 딱 벗고 딱 나간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기아의 이번에 11라운드 신인은 지명되자마자 바로 인스타에다가 지 술 먹는 사진 올리더라. 그래서 야 대졸이 술 먹을 수도 있지 했더니 봤더니 고졸이더라고. 아니 멍청한 놈이지 진짜. 고졸은 아직 고등학생 아니야? 고졸. 아 그러니까 아직 졸업을 못한 거지. 졸업 예정자인 거잖아. 미성년자 완벽한 미성년자지. 아 이제 그 친구가 잠깐만 이거를 드래프트 된 다음에 올렸다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올렸을 수는 있어요. 뭔 상관이야 그게. 어쨌든 간에 고등학교 때 술 처먹었다는 건 변명의 의지가 없고 그거를 자랑스럽게 SNS에 올리고 있었다는 것도 변명의 여지가 없고. 아니 막말로 술을 마실 수도 있겠지. 뭐 그럼 지금도 먹고 개인의 있잖아. 선택인데. 근데 중요한 건 그거를 그렇게 자기 개인 SNS에 올릴 정도면 그거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는 상태인 게 그게 걱정이 되는 거지. 그렇죠. 뭐 갑자기 찔리는 말 그대로 뭐 미성년자니까 그런 잘못은 우리가 뭐 안아주고 갈 수 있나 싶어. 안아주고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냥 저는 멍청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럴 수 있잖아. 나도 생각해보면 되게 멍청했고 지금도 멍청할지도 몰라. 20살 때 나 생각하면 어우 진짜 나 너무 부끄럽고. 야, 뭐 20살까지가 한 2달 전 가도 부끄럽지 않냐? 2달 전에 부끄러울 게 그렇게 있나? 저는 한 3주 전도 부끄러운데요. 여튼 뭐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뜨겁게 얘기했는데 우리 롯데 팬께서는 왜 이렇게 가만히 계셨습니까? 가만히 전 있어야지. 지금 옆에서 했는데 전 사실 이번 드래프트 아까 김윤성 선수도 그렇고 느낀 점 2개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찍 뽑혔잖아요. 그게 뭐 뒤에 뽑히는 건 차이가 없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뒤에 있는 픽 되는 선수들이 생각할 때 더 하이 라운드에 뽑혔을 때 이제 생각하겠죠. 아 내가 했던 것보다 실력이 다 중요하구나. 그래. 이제 그런 걸 가치관을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상위 라운드에 뽑힌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고 또 하나는 지금 계속해서 저희 방송에서도 약물 문제도 있었고 음주도 있었고 폭력 문제도 있는데 저는 이런 사례가 계속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선수들이 계속 뛸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이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프로세스는 무엇인가를 이제 KBO나 선수협은 그래. 고민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약물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가 뭐 약물의 영향인가 증명 못하죠. 근데 계속 뛸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들은 도대체 그럼 어떻게 용서를 받을 것인가? 근데 이 용서라는 게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팬들한테 용서가 가장 크거든요. 또 하나는 피해자들한테. 그런 식으로 해서 이들이 어떻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아 그래도 프로에서 뛰는 뭐 용인이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이 필요한 단계가 이제는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폭력이 되었든 음주가 되었든 그 개별적으로 뭐 아까 말한 물질적인 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물질적이 됐든 아니면 심리적이 됐든 그런 걸 이제 저희도 같이 고민하면서 아 그래 제가 그래도 노력은 하고 있구나 후회하고 있구나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좀 증명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팬들이 봤을 때 그걸 어떻게 좀 받아들일 수 있을까 당연히 어려운 일이죠. 이게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누가 딱 답을 정해줄 수도 있지도 않은데 그래도 고민은 점점 시작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이 끊임없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야구판이라는 데가. 네. 그러니까 이걸 야구판을 들여다보기가 싫은 거야. 우리가 뭐하러 막 이런 얘기를 해야 되고 얘기하다 보면 누구를 비난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아 정말 야구판을 근데 이렇게 누가 만드는 거야. 결정권자들 거기 앉아서 선택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팬들도 짜증나고 우리도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고 안 그래 아니 팀에 야구 잘하는 애들 박수치고 좋아하고 기분 좋아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또 눈썹이 또 찌그러져. 누가 책임질 거야 이거를. 근데 나는 그거는 또 그렇게 생각해. 어쨌든 한 팀에 선수단만 하면 60명이고 프런트 뭐 구단 관계자까지 한 100명이잖아. 근데 여기 팀 하면 1000명이 넘고 은퇴 선수까지 어마어마한 조직이야. KBO 자체. 그러니까 아까 강편 말대로 난 그런 일들은 앞으로도
나올 거야. 그래서 아까 너가 말한 첫 번째로는 결정권자들이 많은 결정을 잘 해야겠지. 많은 순간에, 그러니까 내 앞에서 눈앞에 있는 이익을 놓친다는 결정은 정말 어려운 결정이야. 그게 사실 김유성인 거잖아. NC는 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그게 그러니까 하는 팀들이 칭찬받고 안 한 팀들이 혼이 나는 일이 반복이 돼야 되고, 이거와 별개로 징계에 대한 절차가 확실하게 더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가 말했지만 강정호 이슈 때도 누구는 복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거잖아. 사람의 가치관은 다 다르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뒤로 나온 게 이제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을 정말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어느 팀이나 다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게 나는 진짜 너무 싫더라. 근데 그게 이제 승부 조작이나 무슨,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약물도 아까 말한 이런 학폭 이슈도, 왜 그러냐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 정말 어마어마한 처벌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면 그런 행위들 자체가 거기서 왜 처벌을 받지 않았냐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하는 김유성을 뽑아도 되냐 안 돼 이런 게 아닌 것 같아. 어차피 인간을 통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포예요. 확실한 처벌이 있으면 굳이 그걸 할 필요가 없어. 제가 최근에 빌리빈이 나왔던 머니볼이라는 영화를 계속 보는데, 빌리빈이 선수를 뽑을 때 봤던 건 데이터뿐이었거든요. 그 제이슨 지안비의 동생 누구지? 제레미 지안비가 굉장히 사생활이 좀 가정폭력에 알코올에 뭐 온갖 게 다 했지만 빌리빈이 도박에. 생각했던 거는 얘의 출루율이랑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그거밖에 생각하지 않고 선수를 뽑았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점점 야구가 바뀌어 왔잖아요. 그게 우리나라까지 온 거고. 그래서 선수를 평가하는데 인격적인 그런 게 전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갈등이 있을 거고 충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근데 빌리빈은 지금 하나의 신화가 됐잖아요. 그 사람이 했던 모든 행적들이. 아니 그니까 나는 사실 솔직히 KBO에서 그 선수가 KBO에서 못 뛴다고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거기 품위 유지 조항 이런 거 다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KBO가 그 사람의 앞길을 다 막았습니까? 아니야. 해외에도 야구로 돈 벌 길은 많아. 미국 가서 마이너로 가도 되고 멕시코도 있을 것이고 대만도 있을 것이고 하다못해 일본도 있고, KBO 리그에서는 안 받아도 되는 거야 사실은. 그렇지. 그럼 안 그러냐? 김유성 선수가 생각해봤을 때 징계를 다 받았다는 게 저는 이슈인 것 같아요. 징계를 안 받은 게 아니라 징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벌을 받았다는 건데, 애초에 우리가 생각할 건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징계 자체가 세게 때리거나 아예 못 뛰게 하거나, 차라리 그게 아니라면 계속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분명히 고민할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근데 이렇게 너무 씁쓸한 얘기만 했는데, 그 네. 목지훈이라는 선수 이번에 NC에 지명됐잖아요. 맞아요. 4라운드에. 근데 그 김성근 감독님이랑 예전에 핫초코 밑대라는 광고에 나왔던 그런 아주 따뜻한 인연이 있더라고요. 아저씨 할아버지 야구 잘해요 이런 거. 겁나 잘하는 분이었죠 그때는. 근데 이제는 목지훈이 더 잘하지.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스토리가 있었던 게, 목지훈이라는 친구는 그때 야구를 막 본격적으로 하진 않았었고 아예 안 했어. 예. 그래. 그러다 보니까 김성근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르고 그냥 같이 광고를 찍었던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쉬는 시간에 뭐 야구를 잠깐 했나 봐요, 김성근 감독이랑. 근데 이제 김성근 감독님이 얘는 야구해도 되겠다. 근데 이 말을 자기한테는 별로 큰 와닿지 않았겠지만 부모님이 딱 듣고, 그렇죠. 아, 김성근 감독님이 인정할 정도면 꼭 시켜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과정을 밟고 이번에 4라운드에 지명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심지어 공 던지는 걸 본 것도 아니고 런닝 뛰는 것만 보고 오 진짜? 얘는 뛰는 자세가 되어 있다. 운동 능력이 있다. 달리기만 봐도 알 수 있다고? 그럼요. 저희도 근데 대충 보면 알지 않습니까? 아니 달리기만 보고 어떻게 알아? 캐치볼 하는 거 봐야지. 아니 간편 뛰는 거 봐봐요. 아 그래? 기가 막혀 위로 뛰어요 사람이. 그거 나 아니야. 그거 나 아니야. 저도 위로 뛰어. 근데 저도 그런 거 있잖아요. 농구장에 가면 공 튀기는 소리만 들어도 느낌 올 때 있거든요. 이 이 사람은 아니, 드리블은 당연히. 예. 근데 뭐 그런 걸 보시지 않았을까 싶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에피소드도 많았고, 물론 또 가슴 아픈 것도 있었죠. 그 제일 앞에 앉아있던 대학 선수가 지명을 못 받았잖아요. 정장 입고 온 친구. 네, 이제 근데 다른 위로해 준다는데 다들 구단 유니폼을 입고 위로를 해주니까 그런 그것도 모습. 있고 이번에 청소년 대표 다 지명받았는데 딱 한 명 지명 못 받은 강릉구의 김영우 선수. 근데 이제 그 다음날 부상 당했지. 멘탈을 부여잡고 경기 나갔는데 부상을 당했어. 이런 선수들도 나중에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어느 한 선수는 지명 못 받은 다음에 SNS 남긴 거야. 뭐라고? 그래 결국 야구만 잘하면 되지. 김유성 지명된 거 보니까 또 그런 생각 든 거지. 착한 건 소용없지. 근데 생각해봐요. 그 말 맞다. 야구 선수는 야구를 잘해야 돼. 착한 것만 해서는 소용이 없어요.
못된 짓을 하면 안 돼. 못된 짓을 하면 안 되긴 하지만 그 말 자체는 맞는 말이긴 해. 그게 참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야구는 잘해. 야구 선수니까. 그건 그쵸. 뭐 당연한 얘기인데. 근데 삼성에서 이호성이라는 선수를 1라운드에서 지명했는데 나는 사실 잘 몰랐잖아. 네네. 그리고 나중에 봤더니 굉장히 단단한 하체를 갖고 있고 1학년 때부터 유망주였습니다. 공도 잘 던지는 것 같더라. 다만 이제 그 구속이 많이 나오진 않아서 아니 뭐 최고 147인가 145인가 뭐 이렇게 나왔다고는 하는데 그건 구속은 뭐 들어가서 다시 좋아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럼요. 기아에서도 그 얘기를 한다며. 애들 뽑은 다음에 한동안 공 못 잡게 한다. 그다음에 웨이트를 시키고 윤영철은 지금 청대에서 얼마나 혹사를 당했습니까? 나 이번에 그것도 있었어요. 최재호 감독이 그 신인 애들이 얼마나 그 인생의 가장 좋은 기회야. 그 절치절명이야. 애들 핸드폰으로 보면서 20명이 모여가지고 보고 있는 거야. 그거 보고 다음날 핸드폰 압수했대잖아. 그렇게 해놓고 오늘 일본한테 역전패 당하고. 오늘 또 일본이랑 또 했어? 3-4 8대5로 한번 이겼잖아. 3-4전에서 역전패 당했는데 너무 올드스쿨 아닙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자기 인생이 걸린 일인데 그거 좀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게. 아무튼 그래서 드래프트 보면서 뭔가 희노애락의 감정을 다 느꼈고 이번에 뽑히든 뽑히지 않았든 이게 하나의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뽑혔다고 해서 뭐 대투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대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다들 더 열심히 야구를 더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했었고 롯데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했는데 정말 짧게 하자면 제가 계속 만족했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에 이제 미련이 없어요. 느꼈던 게 이 팀이 안 된다고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게 기본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이번 SSG한테도 막 역전승을 하고 그런 거 보면서도 정말 기쁘긴 했지만 그 다음날 바로 또 졌거든요. 그러니까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저는 안정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전 수비에서 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이 수비는 하루 이틀 만에 다져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번 시즌에 다질 수 없고 이제 서튼 감독님도 물론 계속 이런 미디어에는 우리 가을 야구 갈 수 있다 이런 말 하시고 저도 당연히 그런 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는 좀 내년 구상을 많이 좀 시작을 하시고 이민석 같은 선수는 지금 28이닝을 던졌더라고요. 저는 2군에 이제 내려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신인 이유가 조건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저는 선수한테 그게 좋은 동기부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딱 지금 28이닝인데 30이닝 미만이면 다음 시즌에 뛰어도 신인왕 조건이 되더라고요. 그 동기를 전 선수한테 제일 중요한 건 동기라고 계속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이제 좀 바이탈한 롤을 맡기면은 예.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겠지. 그래서 지금 이제 내려주고 딱 지금 안 좋은 그리고 사이클이거든요. 지금 내려가지고 이제 시즌 마무리 하시고 뭐 그런 준비를 계속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훈련 어디로 할지 계속 고민하시고 감독님의 숙제는 저는 감독님이 뭐 아까 들어보니까 안 좋은 거 다 말해주셨는데 우리 감독님 안 좋은 거 플래툰 사실 하나밖에 저는 안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그런 전술적인 고집이 있는데 좀 선수들의 컨디션을 파악할 줄 아는 그런 유동적인 면만 좀 습득을 하시면 내년에 그래도 최악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이번 시즌 이제 조급하게 하지 말고 불펜 애들 지금 굉장히 많이 팔을 갈았습니다. 짧게 한다더니 굉장히 길게 하시네요. 괜찮습니다. 오늘 한마디도 못 했기 때문에 아까 해라니까 아까 그렇게 하라. 아까 옆에서 이렇게 옆에서 술 처먹고 지금 네가 따라줬잖아. 그렇긴 해. 그래가지고 먹었지. 그래가지고 이제는 좀 내년을 생각하면서 선수들 어깨도 좀 관리도 해주고 좀 잘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냥.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번 주도